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F 정지영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제가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 돌아보고 2022년 부동산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경기도 광명도 3억 빠졌다. 수도권도 집값 하락 확산. 대구, 세종, 광명, 광양, 포항 이러고 보는데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년 주택시장 전망 중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냐? 2020년도하고 2021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21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니까 최근에 하락했던 집값에 대해서 지표가 조금 덜 나오기는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게 대구, 세종, 광명, 광양, 포항 그거 떨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봤더니 작년 대비 올해 떨어진 걸 보니까 세종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니까 2020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을 한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법칙인데요. 너무 많이 오르게 된다는 거 사실 거래가 되게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올해 거래할 것들이 뭐 작년에 거래가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오르는 값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주고 사면 어떡할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층이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올랐는데 그러니까 9월 이후로 집값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거 보니까 2021년도가 2020년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2021년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020년대 너무 많이 올라서 2021년도는 안 오를 거라고 하지만 지금 주황색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만 떨어졌죠.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네요. 전세 가격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는데 매매가 있으면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를 이렇게 올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전세 상승률도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세종은 작년에 전세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세가 작년보다 많이 안 올랐죠. 그 이유는 그 세종시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계속 꾸준히 들어오다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전세값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값이 올랐던 이유는 입주 물량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택시장을 진단해 보자고 하면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구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 부동산에서 가격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수급, 그러니까 공급이 줄다 보니까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가구 증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할 때 인구론이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데 집값이 줄어야지. 그런데 사실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됐다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도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불안 심리 확산에 따른 추격 매수. 사실 이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면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오를까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데 추격 매수를 할 때 너무 많이 오르면 이 추격 매수가 주춤한 거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지역들이 추격 매수를
중지한 효과를 보이는 거죠. 세종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정말 많았거든요. 유일하게 청약시장에서 정말 미분양이 나오고 선착순 분양, 무순위 분양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선택 안 하는데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되죠. 여기서 또 하나, 전세시장의 불안. 전세시장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세를 보면요, 가격이 3개예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3개야.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임대사업자 물건이었기 때문에 5% 증액밖에 못하는 거. 사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임대차 입법 때문에 사실 5% 증액하기 때문에 가장 싼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무슨 가격이냐면 사실 5% 올린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살던 사람이 세입자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러니까 조금 이 가격보다 높죠. 그리고 마지막 가격은 뭐냐면 세입자가 나가서 새로 전세를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물려 있으니까 전세 수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9월 달까지 시장이지만 9월 이후로 반전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대출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얼어붙었고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 그러면 매도자는 안 파냐? 그런데 매도자가 팔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죠. 5천을 내리더라도 팔겠다.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매도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 시장이 얼어붙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자 하면 사실 앞부분에 인 것을 다 상쇄할 만한 게 바로 대출이죠. 그게 바로 대출의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막혀버리면 거의 시장은 정지되거나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높은 유동성 수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 여기서 또 대출 규제가 나오면 멈춘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변수가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르게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 계속해서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입주하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게 금지된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가격 억제하는데 신고가가 왜 나와? 물건 자체도 없고 입주할 물건도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원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는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전세 수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입주 물량이고요. 끊임없이 전세 수요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바로 내년 8월에 이제 도래가 됩니다. 그때 계약갱신권을 썼던 전세입자는 바로 8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아까 그 전세 그 가격에 어떤 가격을 할까요? 요거 가격을 하면 좀만 올려주세요. 다시 계약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이 4년을 살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나가서 봤더니 또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약간 혼조세, 가격의 혼조세로 전세 수요로 이렇게 주택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전망한 건 아니에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전망을 했는데 이런 이유들을 봤더니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유가 부합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지역, 그러니까 뜰만한 지역, 오를만한 지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양도세 완화라는 카드, 보유세 강화라는 카드, 완화 강화. 이 지금 양도세와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 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이 세금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완화가 됐다. 그러면요, 다주택자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최대 30%까지 중과를 받았던 걸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집값에 대해서 영향이 되죠. 공급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종부세 이렇게 많이 나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지. 이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이런 세금의 영향으로 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변수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변할 수 있는 기조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이 공급의 시그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장을 뽑는 거잖아요. 지방의 장을 뽑을 때 사실 그 지방의 호재에 대해서 공약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공약이 쏟아질 겁니다. 안 되고 진행이 안 됐던 호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호재가 장밋빛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재에 열광을 하고 그 후보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집값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기로인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두 후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경제TV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다 무시하고 정말 두 가지를 정말 뽑으라고 하면 사실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지역을 또 꼽아줬어요. 서울, 대전, 울산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 지역으로 뽑았다. 그리고 인천은 공급이 많은데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 지역으로 봤다. 이거는요, 제가 인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급이 많은데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 지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천에서 사는 사람만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모자랐던 수요가 인천으로 공급될 수 있다. 그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공급이 다 부족한 게 아니라 초가 지역 중에서는 지금 부산, 대구, 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을 전망을 할 때 각 지역부터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앞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지역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래, 그리고 공급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를 만한 지역도 있고 내릴 만한 지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